아, 참. 우리 할머니들 추석 때 잡채 만들며 손주들 생각하는 그 마음 정말 따뜻하죠. 글쎄, 이 사연은 양평 재래시장에서 40년째 반찬 가게를 지켜온 박명희 할머니 이야기예요. 새벽 5시에 눈을 뜨고 6시에 가게 문을 여는 게 평생 습관이었죠. 남편과 함께 시작한 그 가게,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혼자서 꿋꿋이 지켰어요. 아들 최도윤이랑 며느리 윤수진이 결혼할 때부터 같이 살았어요. 도윤이가 사업 시작한다며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할머니는 흔쾌히 같이 살자고 했죠. 손주 동호까지 태어나면서 3대가 한 집에서 사는 평범한 일상이 시작됐어요. 적어도 한 달 전까진 그랬어요. 그날 아침 할머니는 가게 앞에서 반찬 진열하고 있었어요. 김치, 나물, 조림이 스테인리스 통에 반짝반짝 담겨 있었죠. 시장 골목에 아침 손님들이 지나다니고 단골 변호사 김재호 씨가 출근길에 들렀어요. 10년 넘게 매일 아침 반찬 사러 오는 그분이요. 사장님, 오늘은 멸치볶음이랑 콩나물 무침, 취나물도 주세요. 할머니가 웃으며 담아주는데 김재호 씨가 할머니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요즘 피곤해 보이시네요. 괜찮으세요? 하셨어요. 할머니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요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사실 요즘 몸이 이상했어요. 자꾸 깜빡깜빡하고 어제 저녁에 뭘 먹었는지 기억 안 날 때도 있었죠. 그때 옆 가게 떡집 하는 30년 지기 친구 오정이가 다가왔어요. 명희야, 얼굴이 안 좋아 보여. 무슨 일 있어? 걱정스러운 목소리예요. 할머니는 그냥 잠을 못 잔 거야 했지만 오정이는 계속 바라보더니 며느리가 요즘 어때? 수진이 너한테 너무 관심 많더라 하셨어요. 할머니는 착한 거지 웃으며 넘겼지만 최근 며느리 행동이 좀 달라졌어요. 예전엔 시어머니한테 무관심했는데 요즘은 유난히 챙겨요. 어머니, 오늘 컨디션 어때요? 깜빡하신 거 없으세요? 매일 아침 이런 말이에요. 처음엔 기뻤어요. 철든가 싶었죠. 그런데 어색했어요. 특히 식혜 때문이었어요. 할머니는 어릴 때부터 식혜를 좋아했어요. 당뇨 있어서 단 음료 피해야 하지만 식혜만큼은 포기 못했죠. 매일 아침 한 잔씩 40년 습관이에요. 그런데 한 달 전부터 맛이 이상해요. 쓴맛이 나요. 처음엔 잘못 끓인 줄 알았지만 매일 똑같아요. 수진아, 식혜가 좀 쓴 것 같아. 어머니, 입맛 변하신 거 아니에요? 나이 드시면 그렇대요. 수진이가 웃으며 대답하지만 그 웃음이 어색해요. 그 무렵부터 이상한 일 계속됐어요. 안경거실 탁자에 뒀는데 부엌 서랍에서 나오고 지갑도 그래요. 당뇨약 먹었는지 기억 안 날 때도 있어요. 내가 치매인가? 할머니 혼자 중얼거렸어요. 더 이상한 건 물건 없어질 때마다 수진이가 나타나 찾아줘요. 어머니, 또 안경 잃어버리셨어요? 여기 있잖아요. 지갑은 항상 여기 두셔야죠. 너무 친절해요. 매일 아침 식혜랑 당뇨약 챙겨주고요. 어머니, 약 드세요. 식혜랑 같이 드시면 편하시죠. 할머니는 고맙게 생각했어요. 의심할 이유 없었죠. 하지만 몸은 점점 이상해져요. 머리 멍하고 깜빡깜빡, 손님 얼굴도 헷갈려요. 어느 밤 화장실 가다 안방 문틈으로 목소리 들었어요. 도윤이랑 수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6억을 빌렸어. 그중 2억은 사채업자한테. 수진이 목소리 날카로워요. 이번 달 안에 사채 2억 안 갚으면 끝이야. 도윤이 목소리 떨려요. 할머니 가슴 철렁했어요. 아들이 빚졌다는 거 처음 알았어요. 그날 밤 잠 못 이루셨어요. 일주일 후 가게에서 장사할 때 정장 입은 남자 왔어요. 박명희 사장님이시죠. 대림마트 개발팀 정상호입니다. 명함 건네요. 시장 재개발 이야기 한창이었어요. 대형마트가 시장 철거하고 쇼핑몰 짓겠다며 점포 매입하려 해요. 하지만 할머니는 시장에서 제일 오래된 상인이고 회장님이라 거부하는 사람 많아요. 관심 없어요. 이 가게는 남편이랑 평생 일군 곳이에요. 돈으로 못 바꿔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정상호 당황하며 돌아갔어요. 하지만 할머니 모르셨어요. 그날 저녁 정상호가 골목에서 전화하는 거. 도윤 씨, 박명희 사장님 완전히 거절하셨어요. 곧 해결될 겁니다. 기다리세요. 오정이가 지나가다 어렴풋이 들었지만 동명이인인가 싶어 지나쳤어요. 할머니는 자신의 가게가 15억짜리 열쇠라는 거,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걸 빼앗으려 한다는 거 몰랐어요. 추석 당일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나 부엌에서 잡채 재료 꺼내요. 당근, 시금치, 표고버섯,
당면, 손에 익은 동작이에요.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수진이가 들어와요. 화장 진하게 하고 미소 짓지만 눈빛 차가워요. 오늘은 제가 할게요. 쉬세요. 아니, 내가 하던 거니까. 할머니 당근 썰기 시작하지만 손 어설퍼요. 머리 멍해요. 수진이가 칼 가져가요. 할머니 거실 소파에 앉아 TV 켜지만 신경 쓰여요. 아들 도윤이가 나와요. 엄마 오늘 우리 얘기 좀 해요. 가게 얘기요. 몸 안 좋으시잖아요. 깜빡하시고 그만하시고 쉬세요. 나이 들어서 그런 거야. 대형마트에서 좋은 조건으로 보상금 준다잖아요. 안 해. 이 가게는 아버지랑 평생 일군 거야. 도윤이 입술 깨물어요. 할머니 부엌으로 가요. 수진이가 어머니 식혜 한 잔 드실래요? 주전자 꺼내요. 할머니 망설이다. 한 모금 마셔요. 또 쓴맛이에요. 이상하네. 수진이가 마셔보고 안 쓴대요 해요. 할머니 다시 마시지만 여전히 써요. 시계가 이상해요. 9시였는데 10시예요. 도윤아 몇 시니? 11시요. 어머니가 시계 만지셨나 봐요. 할머니 기억 안 나요. 점심때 동호가 나와요. 8살 동호. 할머니 보자 달려오지만 표정 어두워요. 식사 중 도윤이가 다시 가게 생각해보세요 해요. 할머니 명절인데 이런 얘기 싫어해요. 식사 후 설거지하다 그릇 떨어져요. 머리 어지러워요. 수진이 쉬세요 해요. 너무 친절해요. 오후 송편 빚다 수진이가 식혜 권해요. 할머니 마시기 싫지만 눈빛 부담스러워요. 전화 오자 수진이 나가요. 할머니 식혜 싱크대에 버려요. 수진이 돌아와 빈 컵 보고 만족해요. 부엌 문틈으로 동호가 숨어봐요. 두려운 얼굴이에요. 수진이 안방 가서 봉지 들고 나와요. 냉장고에서 주전자 꺼내 뚜껑 열고 하얀 가루 털어요. 숟가락으로 저어요. 할머니 손 멈춰요. 심장 쿵쾅해요. 내가 잘못 본 거야? 하지만 분명 봤어요. 동호가 들어와 팔 잡아요. 할머니 빨리 도망쳐. 소름 돋아요. 엄마가 식혜에 이상한 가루 넣는 거 봤어요. 오늘만 아니에요. 여러 번. 할머니 모든 게 맞춰져요. 과한 친절, 쓴맛, 깜빡거림 다 계획이었어요. 나를 죽이려 한 거야. 거실에 수진이 TV 봐요. 평온하지만 가짜예요. 할머니 현관으로 가요. 화장실. 목소리 애써 안 떨려요. 문 박차고 나가요. 맨발로. 어머니 어디 가세요? 뒤에서 소리지만 빤 돌아봐요. 추석 저녁 맨발로 골목 달려요. 아파트 단지 빠져나와 시장으로 가요. 오정이 떡집 문 두드려요. 정이야. 오정이 놀라 안 끌어당겨요. 무슨 일이야? 할머니 주저앉아요. 수진이가 식혜에 가루 탔어. 동호도 봤대. 오정이 손잡아요. 병원 가자. 택시 타고 양평 중앙병원 가요. 맨발이라 오정이 슬리퍼 신겨줘요. 응급실에서 요즘 깜빡거리고 몸 이상해요. 의사 장태훈 검사예요. 혈압 높아요. 혈액 소변 검사. 결과 기억력 수치 낮아요. 독성 물질 드신 적 있으세요? 식혜만. 며느리가 끓여줬어요. 추가 검사 일주일 후예요. 집 전화 오자 오정이가 다쳐서 왔어 거짓말해요. 오정이 집에서 변호사 김재호한테 가자. 다음날 사무실 가요. 모든 일 설명해요. 증거 필요해. 식혜, 샘플, 초소형 카메라, 녹음기 설치해요. 치매처럼 연기하세요. 무전기 주며 위험하면 버튼 눌러요. 집 가다 카페에서 도윤, 수진, 정상호 봐요. 서류 펼쳐놓고 이야기해요. 가게 때문이구나. 모든 퍼즐 맞아요. 치매로 몰아가게 빼앗으려는 거예요. 집에 가서 식혜 샘플 담아요. 주방 시계 뒤 카메라, 소파 및 녹음기, 안방 서랍 녹음기 설치해요. 다음 날부터 치매 연기 시작해요. 약 혐의 숨기고 식혀버려요. 며칠 후 정상호 집 와요. 계약 진행됐어요. 보상금 15억, 계약금 5억 입금. 할머니 도장 위조된 거예요. 기억 안 나네. 연기해요. 밤에 안방 대화 들어요. 5억 받았으니 사채 갚자. 어머니는 계속 먹이면 돼. 증상 심해지면 요양원. 집 명의도 바꾸고 동호 눈치채나? 할머니 분노해요. 오정이 가게 봐달라 하고 변호사 가요. 5억 입금됐어요. 통장 사진 보여줘요. 5억 외 2억 더 입금, 사채 갚음. 뇌물이에요. 주방 싱크대 아래 약병 찾아요. 졸피 냄수면제예요. 사진 찍어요. 변호사 보여주니 치매 증상 유발해요. 안방에서 약 타는 거 알지만 카메라 없어요. 동호가 엄마 안방에서 했어요 해요.
변호사서 카메라 하나 더 받아 안방 옷장 위 설치해요. 며칠 후 영상 잡혀요. 수진이 안방에서 알약 부숴 식혜에 타요. 드디어 모든 증거 회수에 변호사 가요. 내일 오후 3시 10억 이체예요. 경찰 신고해요. 다음날 가게 있다가 3시 10분 집 가요. 경찰 이미 들어가 체포해요. 정상호 3억 추가 뇌물 주다 걸려요. 증거 보여주며 할머니 소리쳐요. 너희가 인간이냐? 돈 먹이고 재산 빼앗아 양로원 보내려 했어. 절규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주저앉아 울어요. 도윤 용서해주세요. 하지만 넌 내 아들 아니야. 남이야. 돌아서요. 동호 안아주며 할머니가 키울게. 재판에서 수진 7년, 도윤 6년, 정상호 4년. 면회 가서 기회 있었어. 이제 내 인생 내가 책임져. 가게 다시 열고 동호랑 살아요. 시장 사람들, 오정희, 김재호 씨와 따뜻한 일상. 아, 우리 어르신들. 가족이 혈연만은 아니에요. 서로 아끼는 마음이 진짜예요. 소중한 걸 지키는 게 행복이에요. 몸조리 잘하시고 주변 사람들 소중히 여기며 사세요. 참, 건강이 제일이에요.